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규식입니다. 오늘도 모녀 특집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엄마를 둔 그리고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심규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마를 둔이 아니라 자녀를 둔 맞죠?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창중학교 1학년 이지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되게 이렇게 예쁜 모녀분을 모셨어요. 이제 한참 좀 꾸미는 거 관심이 좀 있을 때죠. 네, 친구 중에도 혹시 막 메이크업 하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 대부분. 아, 진짜? 네. 어느 정도나 하고 다녀? 거의 10명 중에 9명. 틴트 바르고 되게 많이 꾸미고 다녀요. 지우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아, 없어요. 진짜? 해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피부에 안 좋다고 해서 화장은 어른 돼서 하기로 했어요. 아, 진짜? 저희 유튜브 채널 최연소 출연자예요. 지금 14살인데 요 나이 때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제대로 화장을 하는 법, 제대로 관리하는 법. 예전처럼 메이크업하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는 인식은 사실은 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잘하면 더 좋아. 그래야 피부도 더 관리도 잘할 수 있고 더 좀 보호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지호가 엄마한테 뭐 좀 바라는 거라던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어? 빨리 나가셔야 돼서 화장을 대충 하고 나가셔서 평소에 지금 하고 다니시는 정도인 거죠? 네, 정말 5분이면 해결. 그렇죠. 일하실 때 바쁘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스킨, 로션, 크림까지는 바르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쿠션만 바르고 눈썹, 그리고 틴트 끝. 근데 아까 들었는데 립을 한 가지로만 지금 몇 년째 쓰고 계시다고. 바비브라운에서 나온 립글로즈 한 가지 색만 계속 쓰다가 최근에 틴트용이 나와서 그것도 지금 3개째. 충성 고객이시네요. 지호는 그러면 어떻게 발라? 그냥 어떻게? 스킨이랑 로션 바르고 그리고 립밤. 립밤 바르고 잘 하고 있네요, 기본 케어를. 평소에 쓰는 화장품 좀 갖고 와서 좀 보면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먼저 어머니 거죠?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은 바이오더마.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걔는.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네. 쿠션은 아니고 이제 팩트. 네, 팩트 타입이고 에센스 팩트 타입인데 일반적인 쿠션이 약간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머금고 있는 형태라면 얘는 이제 에센스와 파운데이션을 약간 고체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일반 쿠션이랑은 약간 좀 성향이 조금 다른데 커버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입을 좀 많이 쓰시고 그냥 가볍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쿠션 타입을 많이 쓰시고 이게 그 립이네요. 네. 이거 저도 집에 있는데 저도 오늘 이거 발랐어요. 네, 네.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바르면은 입술이 조금 그래도 컬러감이 살짝. 근데 이건 유지력이라던가 착색력은 되게 떨어져요. 거의 립밤에 가까운 제형. 어머니보다는 지호 같은 친구들이 바르기도 좀 좋은 아이예요. 네. 이거는 눈썹. 바비브라운 제품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 있나요? 10년 전부터 계속 썼는데 가장 잘 맞았던 것 같고. 바비브라운도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만든 브랜드다 보니까 색조부터 기초까지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요. 평소에 이 정도만 딱 들고 다니시는 거죠? 듀러도 아예 안 하세요, 그러면? 특별히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바빠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단 보고요. 파우치는 아니고 지효가 평소 집에 쓰는 화장품 저자극 약산성 토너. 이게 케어존이라는 브랜드 거네요. 에멀전도 마찬가지로 약간 저자극이랑 민감성 그리고 약간 여드름 피부용. 아직 안 나는데 이 나이 때 막 올라온다 그래서. 맞아요. 예. 미리 케어하는 것도 괜찮고요. 선크림. 선크림 발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 외출 시간이 길어져서 햇빛 노출되면 피부 탈까 봐. 그냥 그럴 때만. 네. 평상시에는 안 바르고. 네. 선크림이 유기자차하고 무기자차가 있어요. 이제 유기자차는 백탁이 없고 좀 자연스럽게 발리고 그 다음에 눈이 약간 시렵거나 따가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무기자차는 자극이 아무래도 좀 더 적어요. 근데 대신에 백탁 현상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바르면 하얘지지 않아요, 그죠? 네. 좋은 말로 얘기하면 톤업 효과,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약간 허여가 뜬다. 요즘에는 제품들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예전처럼 무기자차라고 완전 하얘지진 않아요. 근데 얘도 보면 좀 많이 하얘지죠. 아무래도 이건 이제 무기자차가 갖고 있는 제품의 특성이에요. 특성에서 이렇게 좀 하얗게 표현되는 거. 원래는 선크림을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500원 동전 반 크기만큼 바르라고 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바를 필요는 솔직히 없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굴 전체하고 다 발릴 정도. 지호 같은 나이에는 볼 부분을 좀 많이 발라줘야 돼요. 볼 부분이 아무래도 좀 햇빛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잘못하면 기미, 주근깨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약간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봄, 가을에 피부가 더 많이 탄대요.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 선크림을 더 잘 발라야 됩니다. 평소에는 혹시 세안 어떻게? 클렌저 또 같은 제품에? 네. 이거 혹시 PPL은 아니지? 그게 폼 타입 클렌저? 네.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클렌징? 같은 제품을 쓰기도 하고요. 가끔씩 일주일에 3번 정도 파우더 타입이 있어요. 파우더를 해서 2번. 파우더 타입이 대부분 이제 물에 아마 개에서 쓰는 타입이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게 이제 미세 알갱이로 각질 제거되는 타입이거든요. 엄청 건조하신 피부 얇으신 타입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런 가루 타입 제품은 안 좋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2주에 한 번 정도만 가볍게 쓰는 게 좋지, 그거를 일주일에 2-3번 쓰게 되면 피부에 무리가 가요. 이렇게 저자극 성분에 대한 걸 좀 지우는 쓰는 게 딱 좋아요. 왜냐면 보통 화장을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엄마 화장품 혹은 언니 화장품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피부 타입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유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온다던가 약간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나이 때, 요 나이 때 맞는 화장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제품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바르는 립. 이거 색깔이 있어. 살짝 바르면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발라볼까요? 립밤 스타일이라서 컬러가 많이 도드라지진 않는데 입술 열 때문에 색감이 조금씩 더 올라올 거예요, 바르면. 사람마다 발색되는 색깔이 조금씩 다를 텐데 되게 좀 자연스러운. 이거는 픽서 미스트. 네. 이거는 뿌리세요, 평소에도? 메이크업하고 뿌리시는 거죠? 네. 이거 메이크업하고 뿌리셔야 돼요. 스킨세럼 파운데이션. 얘는 발림성은 되게 좋은데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고, 집에서는 얘로 하시고, 그럼 이걸로 하고 지워지거나 수정이 필요할 때 그걸로 한번 덮으시는 거죠. 근데 이게 건조하신 분들한테 되게 잘 맞아요. 대신에 커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리셔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컨실러 따라 하진 않으시는 거죠. 네. 그건 제가 좀 이따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우한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 지우가 생각하는 메이크업은 뭐야? 자신의 부족한 외모를 보충하는 거. 비슷하긴 한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더 부각시키는, 이게 이제 메이크업이라고 보통 보는데, 요즘에는 좀 개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단점을 가리는 메이크업보다는 피부를 좀 더 예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그것도 메이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지효가 해야 될 거는 그거고. 평소에는 스킨 어떻게 발라? 이걸 보면 손바닥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톡톡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화장솜에다가 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제 평생 이렇게 해야 돼. 어떤 토너를 쓰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쓰고 뚜껑 바로 닫아줘야 돼. 왜냐하면 화장품은 공기랑 노출되면은 유통기한이라던가 이렇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관리 잘 해주는 게 좋고, 듬뿍 흐르지 않을 정도까지만 묻힌 다음에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이렇게는. 얘가 피부 결도 한번 정돈을 해주고, 모공 사이에 끼어있는 노폐물 같은 걸 한번 이렇게 닦아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인공해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도 하고 저녁에 세안하고 나서도 하고. 오늘 좀 발라볼게요. 얼마나 발라요, 양은? 지금이죠. 이 정도. 네. 이 정도 바르는 네. 거예요. 이 정도 괜찮고 조금 더 발라도 돼요, 이거는. 지금 크림은 안 바르잖아, 그치? 에멀전이 점도가 좀 더 소프트하고 부드럽다 보니까 얘는 크림 대용으로 쓸 때는 양을 조금 많이 바르는 게 좋아요. 톡톡. 네. 마찬가지로 얘도 바를 때는 모든 화장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피부가 결 방향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라놓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치고는 조금 더 건조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건조하면 오히려 건조해서 올라오는 트러블도 있어요. 특히 이제 환절기나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피부를 또 이렇게 보호하려고 계속 유분을 더 많이 뱉어내. 그래서 조금 건조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발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만져보면 약간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좀 수분감이 많은 크림이 있어요. 이런 크림 좀 한번 살짝 더 발라줘도 좋아요. 아무래도 에멀전보다는 크림이 약간 유분기가 있어가지고 바르고 나면 피부를 한번 코팅해준다는 느낌, 한번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건조할 때는 한 번 더 발라주면 좋습니다. 손등으로 한번 만져볼래요? 손등으로 이렇게? 평소보다 좀 촉촉하죠? 네. 네. 카메라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보면 되게 촉촉하고 윤기가 나 보이고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을 바르긴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은 이거 바른다 그랬죠? 약간 백타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바르면 피부가 톤이 좀 화사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 바르면 하얘져가지고. 토시오 알아? 네. 토시오처럼 손등에 한번 짜봐요, 직접. 얼마나 바르는지 평소에. 이렇게 많이 발라? 얘는 또 갑자기 많아지는 양이. 한번 발라봐요. 됐어요? 네. 지금 근데 살짝 뭉쳤어요. 뭉치기도 뭉치고 균일하게 안 발려서 나중에 더 허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분감이 많은 제품들은 발림성은 좋은데 잘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가 안 보이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바르면 어디가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눈에 좀 잘 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발라줘야 돼요. 양은 이 정도 양 바르면은 잘 했는데, 지금 여기 찍고서
바깥쪽으로 바르다 보니까 이 안쪽에 오히려 잘 안 발려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두들겨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면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범위가 볼 부분, 여기 부분에 또 기미줄기가 생겨도 여기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한 번 더 발라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원래 평소에 이렇게 바르죠 그냥. 근데 우리는 또 브러쉬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더 색감이, 이런 제품들도 계속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색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아마 입술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발색이 조금 더 빨개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발라도 색감이 막 도드라지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립밤처럼 발라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딱 가장 기본 케어인 거죠. 기초. 이제 친구들 중에서 거의 10명 중에 9명이 하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 보통 어디까지 메이크업을 해요? 틴트랑 얼굴 하얗게 눈썹 그리고 뭐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애들도 있어요.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자칫 좋은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기다 더 얹어 하얗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입술도 원래 되게 예쁜데 그 위에 또 너무 진한 색깔, 착색시키는 색깔을 자꾸 바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 정도만 하고 다녀도 너무 괜찮지만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또 한 번 이제 좀 알려주자면, 눈썹 같은 경우는 지금 눈썹이 너무 예쁘게 잘 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넓게 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만 살짝만 다듬으면 훨씬 깔끔해 보이는 또 이미지로 바뀌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뷰러. 속눈썹이 되게 길잖아요. 긴데 속쌍이라서 뷰러를 하면 눈이 좀 되게 시원해지고 커져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한 BB 정도. 비비크림은 한 번도 안 발라봤죠? 네. 비비크림을 살짝 바르면 피부 결이 좀 더 정돈돼 보이고, 비비에도 SPF,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고 비비를 가볍게 발라주면 그래도 좀 더 효과라든가 지속력이 더 좋아진 케이스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활용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뷰러를 한번 해줘볼게요. 뷰러 하면 확 바뀔 것 같아요. 이거 따라하면 안 돼. 위험해. 밑에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이거는 메이크업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하면 훨씬 더 눈이 좀 시원해지거든요. 커 보이기도 하고. 좀씩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이제 눈썹 정도인데, 얘를 가지고 여기는 위쪽으로,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 여기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내리면 안 돼. 특히나 지금 요 나이 때는 계속 빗어주면 그 눈썹이 결을 딱 잡아가거든요. 가끔씩 보면 눈썹이 약간 삐쭉삐쭉 막 이렇게 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방향이 맞지 않게 이렇게 빗어만 주면 눈썹 결 방향대로 잘 잡혀서 납니다. 그래서 이건 아침 저녁으로 2번만 빗어주시면 굉장히 예쁜 눈썹으로 나게 될 거예요. 저희 콘텐츠 사상 가장 간단한 심플한 메이크업인데, 꼭 색조를 해야 메이크업이라기보다는 기초 관리, 그러면서 얼마나 예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도 메이크업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우 나이 정도 또래 친구들은 기초 케어 열심히 하면서 눈썹 정리 정도, 그리고 뭐 립밤 정도, 그리고 뷰러 정도는 해도 좋아요. 특히 속쌍이나 무쌍이 친구들은 뷰러만 잘해도 눈이 되게 시원해 보이거든요. 그거만 잘하셔도 건강한 피부로 가꿀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어머니 차례입니다. 어머니 지금 약간 민낯이신데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평소에 메이크업 워낙에 안 하시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스피디하게 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평소에 파운데이션을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 쓰시잖아요. 일단 그거를 바르고 제가 컨실러를 좀 살짝만 활용한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컬러가 쿨 아이보리 컬러네요. 평소에 얘는 뭘로 바르세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수분감이 있는 제품들은 브러쉬랑 궁합이 좀 잘 맞아요. 손으로 바르면 살짝 두껍게 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균일하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스펀지로 바르게 되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시고요. 여기 관자놀이 부분이 좀 꺼져 있잖아요. 여기 부분도 꼭 파운데이션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광대 밑에 여기도 좀 살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발라주시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깔아줍니다. 얘는 어느 정도 발랐네 정도라고 양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들겨서 밀자. 모임이 있거나 미팅이 있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잡티가 몇 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만 가려주시면 되거든요. 요것도 컨실러거든요. 약간 커버력이 좀 좋은 아이. 근데 제형이 좀 달라요. 보시면 좀 약간 꾸덕한 스타일. 그래서 요거는 요만큼만 차면 돼요. 양 많이 필요 없고 가볍게 묻히신 다음에 요런 이제
잡티들이 있어요. 잡티. 얘도 마찬가지지만 두껍게 얹어야지라는 개념보다는 얇게 올려서 이 약간 얼룩얼룩한 느낌 있잖아요. 요거 뭐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붉은기 있는 부분. 이 정도만 가려주셔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베이스는 이 정도로 가볍게 끝을 냈고요. 그리고 평소에 좀 생기 있는 메이크업 원하셨죠? 이게 왜 생기가 없다고 느끼시냐면 입술 컬러도 많이 안 바르신 데다가 베이스 톤도 안정적인 베이지 계열의 컬러를 쓰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본인 톤이 올라오시면 좋게 얘기하면 안정감 있게 변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칙칙해질 수도 있어요. 블러셔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데 블러셔도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오렌지 피치 계열의 제품이에요.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건조하신 분들이 쓰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피부가 윤기 있어 보이거든요. 얼굴이 살짝 기신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 살짝 광대 속을 감싸듯이 약간 가루로 발라주면 좋아요. 약간의 파우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매끈하게 고착시켜주는 정도로. 보통 얼굴이 좀 기신 분들은 턱 부분에 살짝만 블러셔를 해주시면 또 되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쉐딩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쉐딩도 좋지만 쉐딩하기가 앞서서 이렇게 블러셔로 가볍게 한번 윤곽을 잡아주시면 좀 화사하게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평소에 저 펜슬 하나로만 이용해서 그리세요? 요거죠? 쓰시는 게. 지금 모발은 약간의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이고 얘는 붉은기가 전혀 없는 약간 카키빛 브라운이에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 눈썹을 요거보다는 조금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을 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화사해 보이긴 할 것 같거든요. 보이시죠? 얘는 살짝 붉게 있는 브라운, 얘는 원래 쓰시는 블론드.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모발 컬러랑 잘 맞으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눈썹은 너무 진하게 그리시면 안 좋아서 자연스럽게 연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눈이랑 눈썹 사이가 워낙에 좀 좁으신 편이라서 눈썹 밑쪽을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중간이랑 위쪽으로 연결. 펜슬만 이용하셔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펜슬을 하고 섀도우를 한번 입혀준다는 생각으로 그려도 괜찮거든요. 펜슬이 주는 그 느낌은 약간 딱딱해요. 근데 섀도우가 주는 느낌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눈썹이 좀 자연스럽게 되고 훨씬 더 오래 가요. 파우더 살짝 하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건조해지지 않는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한번 발라볼게요. 이 피부가 반짝거리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지나친 그 유분감으로 인해서 이물질이 흡착이 많이 돼요. 그럼 또 피부에 되게 좋진 않거든요. 파우더를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유분기 정도만 잡아주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유분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랑 만나면 좀 자연스럽게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눈화장을 평소에 아예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눈썹이랑 눈 여기가 되게 좁으세요. 그래서 눈화장을 잘못하면 더 답답해 보이는 건 맞거든요. 이런 계열의 컬러가 있어요. 아주 밝은 베이지 아이보리 계열 컬러인데 살짝 더 펄감도 있거든요. 눈가가 약간 좀 이렇게 움푹 꺼지셔서 고민이신 분들은 눈두덩이에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화사한 계열의 섀도우를 한 번만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눈을 좀 화사하게 가볍게 음영을 잡아주면서 또 펄감이 눈을 되게 좀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눈매가 조금 더 완성도 있어 보일 거고요. 반영 아이라인이 돼 있잖아요. 반영과 아이라인이 주는 느낌이 좀 딱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부드럽게 풀어드릴게요. 이런 계열들 있죠. 좀 진한 계열. 이거를 그냥 가볍게 붙이셔가지고 반영구 된 거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반영구 갖고 있는 색감이 약간 그레이 혹은 블랙 이런 계열이잖아요. 그걸 살짝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딱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점막만 채울 건데요. 펜슬도 마찬가지로 밝은 브라운이 있어요. 이런 브라운 계열의 컬러로 여기 점막에 있는 안녕구의 느낌을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라인만 가볍게 살려줘도 눈이 훨씬 더 생기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뷰러도 안 하신다 그랬죠? 눈화장을 잘못하면 눈이 더 되게 답답해 보이는 눈매세요. 그래서 뭐 자신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래도 지금 가끔씩 이렇게 중요한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씩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럼 아마 이미지가 많이 바뀌실 거예요. 이렇게 마스카라도 브라운으로 입술은 최애 컬러가 있었잖아요.
립밤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완성도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조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글로스는 아닌데 약간 매트한, 살짝 세미 매트한 계열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섞으면 조금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얘를 먼저 입술 안쪽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발랐어요. 이렇게 가볍게 발라서 색감을 내주시고요. 입술이 살짝 두꺼운 편이세요, 그렇죠? 라인을 살리지 않는 게 아마 예쁘실 거예요. 입술 라인을 너무 살리다 보면은 입술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부각돼 보이고. 그 다음에 원래 바르시던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아까는 전체 다 그냥 바르셨잖아요.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입술 안쪽에만.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면 비슷한 계열이지만 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좀 오늘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 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기본적인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쉐딩을 살짝 하셔야 되는데 쉐딩을 전체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이 약간 코, 여기가 좀 길어 보이시잖아요. 여기 코 밑에 있는 부분, 여기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쉐딩이 들어가면 코가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쉐딩도 살짝만 해볼게요. 이렇게 턱 부분만, 아까 여기 블러셔 살짝 해놨는데 여기 부분만 감싸듯이,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헤어 메이크업 다 완성해봤어요. 박수! 어땠어요, 오늘? 오늘 처음 메이크업 해봤는데 선생님께서 기초부터 잘 알려주셔서 이해도 잘 됐고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네. 말을 너무 잘한다. 엄마 메이크업 한 거 어때요? 평소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 엄마가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될 거야. 근데 어렵진 않으셨죠, 오늘 하신 거? 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약간 어렵게 느껴졌어요. 안 하시던 거니까 아마 하려면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눈화장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섀도우랑 펜슬을 이용해서 약간 반영구의 느낌을 살짝만 지우고 또 마스카라만 살짝 해줘도 훨씬 눈이 생기 있어 보이고 또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눈화장을 하시면 번지지도 않거든요. 좀 활용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나머지는 솔직히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원래 지오를 정말 딱 기초만 했잖아요. 기본 피부 케어법, 관리법 요것만 알려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 나이 때 이제 메이크업을 좀 시작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비 이용해갖고 톤 정리하는 거 귀엽게 블러셔 정도만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미지가 또 많이 변할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을 하라고 권장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요날 때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가리려고 되게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하기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미세먼지라던가 약간 유해 물질이 많을 때는 비비 정도로 발라서 유지력을 들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거를 깨끗하게 클렌징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 살짝만 발라볼게요. 한번. 많이는 아니고 소량. 얘도 이제 SPF 50에 PA 플러스가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 기능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멀티 베이스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선 제품을 바르고 그 위에다 얘를 발라도 되고 아니면 얘 하나만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피부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블러셔인데 이렇게 찍어놓고 싶지? 요 나이 때 이렇게 지우같이 이런 친구들은 뭘 발라도 예뻐. 페리페라라는 브랜드인데 여기서 예전에 그 진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어린아이 친구들이 그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촉촉한 타입 제품들이 나와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거 바르면 소리 자연스럽게 생기 있어 보이는 과하지 않은 그런 느낌 나요. 이렇게만 해도 메이크업 되게 많이 한 것 같죠? 근데 자연스럽게 과하지 않게. 엄마들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하지 말한다고 그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호는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아마 내년 되고 후년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그때는 정말 좀 건강하게 그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클렌징. 깨끗하게 지우는 거. 어머니들이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극 없이 지우는 법. 이걸 보통 화장을 한 다음에 지운다고 폼클렌징을 막 빡빡빡 문지르면 피부가 더 안 좋아져요. 꼭 색조를 이렇게 했을 때는 클렌징 리무버를 쓰든가 아니면 클렌징 워터 이용해서 화장솜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해줘야 피부에 자극 없이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유튜브 봤어? 네. 마지막에 인사하는 거 알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오, 너 되게 똑똑하다. 인사.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뿅! 뿅, 안녕.